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오후 들어 적설량이 많아지면서 도로 곳곳에 차량 추돌 사고가 잇따랐고 퇴근길 차량 통행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눈폭풍 노리스터가 미 북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시속 40에서 50마일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초대형 눈폭풍으로 인해 북동부 대부분의 지역에 10인치 내외의 눈이 내렸고 뉴욕 북부 지역과 뉴저지 일부 지역에는 20인치에 달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시간당 약 1에서 2인치의 폭설과 강한 돌풍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화이트아웃 경보가 내려졌고 고속도로도 일부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중단됐으며 2,1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 등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대규모 피해와 정전 사태를 우려한 뉴욕과 뉴저지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1,500대의 제설 차량과 2,400명의 제설 요원을 투입해 제설 작업에 나섰으며 시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이동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오후 들어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도로 곳곳에 빙판이 만들어져 퇴근길 차량 통행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동부 지역을 강타한 눈폭풍은 오늘 밤 자정을 전후해 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이 다카 폐지 무효화 소송에서 드리머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소송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까지는 다카가 유지됩니다. 5일 열린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재판에서 로저 티투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다른 주의 법원에서 전국적인 시행 중지 명령이 확산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메릴랜드주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다카 프로그램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된 소송들 가운데 지난 1월과 2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각각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다카 갱신은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도 다카 폐지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결 이전에 상고심 심리를 해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최근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고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는 이 소송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까지는 다카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을 이번에 내림에 따라 앞으로 각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진행될 다카 관련 소송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민자들에게 피난처 도시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주 현행법을 차단하기 위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브라운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경찰이 사람들에게 시민권 보유 여부 또는 연방 이민 집행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등 3가지 캘리포니아 현행법 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조항들이 연방 요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무부 위헌 소송이 미국을 더 분열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불법 체류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기관인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과 국경 순찰대원들을 모조리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IC 요원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최근 약값이 급등하면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리베이트를 소비자들에게 환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그동안 회사 건강보험 플랜을 이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전달해온 리베이트를 내년부터는 해당 플랜에 가입한 750만 명의 실제 소비자에게 사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소비자들의 약값을 낮춰주는 방안인데 약값 절감 효과는 약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많은 플랜에 가입한 사람이 리베이트 액수가 큰 약품을 구입할 때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측에 따르면 새 정책이 시행되면 본인 부담금 상한선에 도달하기 전에 환자가 내는 약값이나 일정 비율로 내는 코어 인슈런스가 리베이트를 적용한 가격으로 낮춰집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이번 조치는 최근 약값이 급등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보험사나 제3자 관리인 업체가 이를 소비자 약값 부담 완화에 쓰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다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어 파트 D의 처방약값 할인에 리베이트를 사용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푸드카트의 체인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푸드카트 체인화 추세로 제한된 뉴욕시 푸드카트 라이센스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푸드카트를 유명 브랜드 회사와 연결해주는 Move Systems가 뉴욕시 푸드카트들을 체인점화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크레인스 뉴욕이 어제 소개했습니다. Move Systems의 성공 사례로 맨하탄 브라이언트 파크 주변에 난립했던 푸드카트들 중에 일부는 유명한 핫도그 브랜드인 네이선스와 계약해 네이선스의 브랜드를 내걸고 네이선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푸드카트의 브랜드 체인화는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는 신뢰감을 주는 장점과 함께 일관성 있는 카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음식을 식별할 수 있고 거리 미관이 개선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편 푸드카트의 체인화가 정착되면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도 자체적으로 푸드카트 시장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는 푸드카트 라이센스 소지자가 반드시 영업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라이센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컬러 젤 매니큐어를 건조시킬 때 사용하는 UV 램프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UV 자외선 램프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상원은 네일업소에서 사용되는 UV 램프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주 보건국에 UV 램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내무국은 내일 기술자들이 UV 램프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규정을 마련해 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일업소 내 UV 램프의 유해성과 관련 규정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캐서린 영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젤 매니큐어를 건조할 때 사용하는 UV 램프가 선텐 기계와 같이 피부 조직을 손상시켜 피부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기적으로 젤 매니큐어를 받는 여성들에게 위험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네일업계는 네일업소 대부분이 UV 방출이 없는 LED 램프를 도입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뉴저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찬반 논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세 이상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필 머피 주지사와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 의장 등이 찬성하면서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마리화나 합법화 과정이 정작 논의가 시작되자 찬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5일 뉴저지주 의사당에서 열린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청문회는 5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지만 찬반 논란이 거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월 취임한 필 머피 주지사는 마리화나 관련 체포의 불평등 해소와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한 세수를 확대해 교육 예산 증액, 공무원 연금 고갈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주 하원 청문회에서 찬성 의견은 마리화나 관련 단속의 연간 예산이 1억 2,7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로 이 비용을 다른 좋은 목적에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 시민 자유연합 측은 마리화나 흡연율은 인종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체포율은 차이가 크다며 마리화나 합법화로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반대 의견은 마리화나의 합법화로 마약 남용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리화나 판매소가 들어설 경우 해당 타운의 주택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의 평균 SAT 성적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 공립학교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2017 학년도 SAT 시험에서 버겐 아카데미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748점, 영어 점수 722점으로 평균 점수가 1,470점으로 버겐 카운티 49개 고교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고 뉴저지 교육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저지주 전체 평균 점수 1,103점보다 367점이나 높은 것입니다. 티터보로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고교의 평균 SAT 점수가 1,334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2위를 차지했고 테너플라이 고교가 1,307점으로 평균 점수가 오르면서 올해에도 버겐 카운티 고교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리치우드 고교가 4위, 노던밸리 리저널 데머레스트 고교가 5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SAT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는 지난 2016년부터 SAT 시험의 필수였던 에세이를 선택 사항으로 바꾸고 만점도 2,400점에서 1,600점으로 낮춰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오니아 타운의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60여 로컬 도로에 방문객과 상권 이용자의 통행이 허용됩니다. 거주자만 진입 가능이라는 현재의 표지판이 다음 주까지 교체될 예정입니다. 많은 논란이 됐던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 레오니아 정부가 새 표지판 교체 작업을 시작하고 다음 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레오니아 타운에는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60여 로컬 도로에 거주자만 진입 가능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레오니아 타운의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조치 시행 후 경찰 단속 등을 우려한 비거주자들의 상권 이용이 대폭 줄어들면서 지역 상권 피해가 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따르면 레오니아 방문자나 상권 이용자는 언제든지 로컬 도로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설치된 표지판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타운 의회는 표지판의 문구가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는데 미흡했다며 상권 피해 해소를 위해 거주민과 레오니아 방문자는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새 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타운 정부는 한인 등 지역 상인들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되면서 10대 한인들의 마리화나 흡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마리화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는 30여 곳.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접근성도 높아지면서 최근 마리화나 흡연이 제한되는 10대들의 마약 사용도 늘어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마약 상담 전화 건수는 8년 전보다 3배 이상 많아졌으며 성인 마약 상담 건수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부분 한인 10대들이 마약 남용은 마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사회적 가용성 증가와 중독되기 쉬운 내리사랑의 한인 가정 문화가 맞물려 갔고요. 한인 청소년들의 그 마리화나 남용이 대폭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데도 한인 부모님들의 치료의식은 저조해지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마리화나 소지와 흡연에 대한 당국의 느슨한 규제 역시 10대 마리화나 중독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중독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배보다 약하다 그래서 중독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화나를 갖다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의료성으로 그걸 쓴다면은 치료용으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리크레이션으로 쓴다면은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하듯이 어떤 그 자기에 대한 중독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성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점점점 더 많은 양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 그런 약입니다. 또 한 가지 대중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은 legalize 됐다고, 합법화됐다고 그것이 건강상으로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한편 전문가들은 한인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흡연을 줄이기 위해선 한인 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LA 메트로가 새로운 무기 검색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LA 메트로교통국과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내일까지 LA 다운타운 7가 메트로센터 전철역에서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휴대용 보안 검색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대용 보안 검색 시스템은 보행자의 체온을 스캔한 후 체온의 열기를 차단하는 총기와 폭발물 등의 위험 물질을 구분해냅니다. 특히 당국은 알몸을 투시하는 공항 보안 검색 시스템과 달리 새로운 검색 시스템은 체온만을 스캔한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올해 말까지 모든 메트로 전철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검색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뮤지컬 배우 루시앤 마일스 모녀가 건널목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4살 딸 등 2명의 아이가 숨졌습니다. 지난 5일 브루클린 파크 슬롭의 오에비뉴와 굿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승용차가 일행을 덮쳐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마일스와 함께 길을 건너던 로렌 류 씨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는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금 보고 기간에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신원 미상의 남성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쯤 성인 서너 명이 센터 입구에 서성이다 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 파손시켰습니다. KCS는 베이사이드로 이전 후 낙서와 유리창 파손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레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브릭페스트 라이브가 다음 달 7일, 8일 이틀 동안 퀸즈 코로나 뉴욕 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콜라보레이티브 빌딩, 참가자들이 직접 레고 레이싱카를 조립해 대결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인 DIY 레이스카, 더비 등 지난해보다 더 다양해진 프로그램들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바람이 다소 불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화씨 42도,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화씨 29도, 섭씨 영하 2도. 금요일은 오전에 눈비가 예상되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